월영목주입니다. 자, 오늘 5월 17일 오전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나스닥의 경우, 뭐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만 나스닥의 경우 특히 이제 변동성을 조금 더 장중 변동성을 좀 키웠고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좀 컸고요. 장 막판 이 낙폭을 조금 확대하면서 1% 이상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요즘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저도 뭐 귀에 모시박일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현재 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문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이 우러 전쟁, 그 다음 중국의 봉쇄. 이 중국의 봉쇄가 공급망 훼손과 연결이 되면서 세계 경기 침체, 그 부분도 같이 끌고 오면서 인플레이션 유발, 뭐 이런 부분들 근저에 지금 계속해서 깔려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이게 근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든 뭔가 해소 조짐이 조금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가지고는 경제 지표들, 미국에서 발표됐던 경제 지표들이 일단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줄 수 있는 정도의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절대적인 수치가 일단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확실하게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일단 이 미국에서 발표됐던 엠파이어 지수 있죠. 뉴욕주 이 제조업 지수,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도 크게 좋지 않은, 거의 쇼크 수준의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장 시작 전부터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었고요. 여기에 이제 연준 위원의 발언 중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 6월 기준금리 50bp 올릴 거다. 뭐 이건 뭐 기존에 이제 알려져 있는 내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상당 부분 좀 완화돼 있을 거야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온 상태.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는 못했고요. 반대로 과거 이 헬리콥터 벤이라는 이 별명을 가졌던, 막 쏟아붓던 연준 의장으로 유명했던 벤 버네키 전 연준 의장의 경우에 연준이 이 인플레를 대응하는 타이밍이 늦었다. 요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런 상태대로 계속 간다라고 한다면 향후 1, 2년 정도 동안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많이 생길 것이다. 가능성 높다라는 쪽의 얘기가 나오면서 별로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다운시키는, 별로 좋지 못한 흐름들을 좀 더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도 지금 요즘에 뭐 골드만삭스도 지금 S&P 500을 기존 연말 4,700포인트 정도 예상해서 4,300포인트로 낮추는 경우들도 있었었고, 소위 얘기하는 이 투자 전문가들 집단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지금 구간이 거의 바닥 구간에 와 있어. 지금 바로 반등은 아니지만 현재 바닥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하단은 조금 일정 정도 제한적일 수 있어라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주장을 펴신 분들도 계셨고요. 일단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우리 시장도 어제 시장 영향을 좀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국의 이 경제 지표였잖아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미국도 그 부분에 영향을 조금 어제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당장은 이게 이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 특히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강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했던 배경 속에는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 고용과 경기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게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엠파이어 지수 나온 거에서 보듯이 일단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탄탄하지 않을 수, 견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연준에서
EU FOMC에서 강경한 정도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견조한 미국의 경기, 고용 상황, 그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높아. 이 조건이 3박자가 모두 갖춰졌을 때 빅스텝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자이언트 스텝은 일단 제외합니다. 빅스텝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미국의 견조한 이 경제가 일단 뭔가 흔들릴 수 있는 기반을 보였어 하는 거.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 아웃, 아마 다음 달 지표 정도 나올 정도쯤 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확연하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피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마 윌리엄스 뉴욕주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6월 7월을 얘기하지 않고 6월 50bp를 얘기한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6월은 일단 50bp는 뭐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7월도 지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그런 정도의 수준.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중국까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더 눌림이 좀 더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당장 어제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향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 어제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 상황을 보면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지금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개선세를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예상했던 또는 계획했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을 뛰어넘는 부양책이 나와야 합니다. 어제도 조금 뭐 말씀을 좀 길게 좀 드렸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헌법까지 뜯어 고쳐가면서 덩샤오핑을 지금 지우는 그림이잖아요. 근데 이거 지우려 그러면 여론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지우기가 어렵겠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흐름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까지 자신의 최대치적으로 지금 내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로 코로나인데, 그게 지금 현재 조금씩 깨지려고 하니까 지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데, 이 벼룩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상황이 지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국 정부에서 조만간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양책들이 좀 나왔고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기댈 구석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더 강한 부양책이 앞으로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여기까지 일단 올리지 못하고 옆으로 지금 기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이렇게 되돌려서 올리는 정도의 흐름, 조금 더 위로 그저께보다 고점 정도를 약간 높이는 정도의 흐름, 요 정도 흐름 정도 선에서 큰 변화 없이, 장중 변동성은 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의 큰 변화 없이 방향성 크게 나오지 않는 범위에서 반등 정도 나오는 흐름, 그런 정도의 흐름으로 일단 오늘 저녁 나오지 않을까, 내일 새벽까지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보면, 일단 우리 시장은 오늘 제가 장전 브리핑 형태로 다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보합권 또는 약보합권 출발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제 예상보다도 조금 더 좋게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반등이 지금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투심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게 옳겠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제 생각이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을 보면요, 밑으로 열릴 수 있는 구간이 한 요 정도, 한 2,500까지도 일단 뭐 최대치 열어놓는다면 2,500 또는 2,530 요 정도 라인 정도로 보면 거의 지금 저점 비스무리하게 한 번은 찍었는데,
밑으로 내려와 봐야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지금 여유 공간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위로는 일단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다는 겁니다. 지금 밑으로 공간은 지금 현재 위치가 이거라고 한다면 밑으로 공간은 이렇게 남아있고 위로 공간은 이렇게 남아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힘들게 보고 있는 우리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힘든 건 뭐냐면 그동안 장기적으로 하락했던 이 부분 속에서 조금 빠르게 반등이 좀 나와줘야 변화가 좀 생길 수 있고 숨을 좀 쉬겠는데 이게 반등이 안 나오고 이제 하락을 조금 멈출 수 있을까 하는 형태로 지금 다지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다지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L자형 형태로 다지기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건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아직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지금 또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단은 일단은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은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옆으로 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상태고 요게 약간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은 투심이 조금 더 회복은 좀 돼야 될 겁니다. 여기서 이게 조금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그 이후에 반등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계속해서 전제 조건으로 볼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피크 아웃에 대한 시장의 어떤 인정, 그 다음 우러 전쟁 관련된 부분, 지금 푸틴 건강 이상설 얘기 나오면서 쿠데타설까지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푸틴의 행보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뢰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고 중국 지금 봉쇄와 관련한 부분도 6월부터 단계적인 봉쇄 해제를 통해서 6월 중순 정도부터는 완전 해제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점 어느 구간 정도에서는 이제 조금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루하루로 보면 지금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해서 크게 기뻐할 상황 아니고요. 일희일비할 상황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 구간이 워낙 밸류가 낮은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하단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더 이상 와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밑으로 땅이 꺼지는 이런 상황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조금 더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하나, 그 속에서 밟고 쌓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 하나.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현재 구간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옆으로 조금 더 기어야 되는 구간, 옆으로 기면서 조금씩 하나씩 해결 조짐이 시간이 말을 해주겠죠. 해결 조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해결 조짐이 나오는 구간부터는 조금 숨을 좀 쉴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제가 처음 예상했던 거는 이번 CPI가 발표가 되면서부터 조금 시장 변화를 좀 예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시장이 뭐 생각지도 못하게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둔화가 됐는데 와 둔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느린데 라는 이유를 명분을 가지고 지금 또 밀린 상황이잖아요. 글쎄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도 뭐 물론 둔화되는 속도를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피크를 찍고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의 변수가 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속도라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은 조금 바닥을 다져야 되는 구간, 그 이후에 지표 발표, 중국 봉쇄와 관련된 부분의 해제 이런 부분,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시장에 반영되면서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시장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 에너지 관련 섹터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건설 기계 섹터들 지금 조금 움직임이 좀 괜찮고 반도체 섹터들 중에서 낸드 관련 섹터들 조금씩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정도의 모습입니다. 반면
인플레이션 관련한 사료, 육계 이런 섹터들 별로 좋지 못한 모습이고 역대급 수주를 가지고도 후판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조선 섹터들 오늘 좀 밀림이 조금 제법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 중인 종목들 역시나 오늘도 삼성전자 많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며칠째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오리가 물밑에서 지을리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닥 다지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야장천으로 삼성전자 팔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국 증시를 대표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인 것이고 아직도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 그 와중에 지금 많지는 않아도 조금씩 보이지 않게 시납으로 지금 외국인들 벌써 지금 일주일 넘게 지금 매수하고 있잖아요. 이 흐름들이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바뀌어 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밑에서 지금 작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참 신뢰를 자꾸 무너뜨릴 수 있는 사건들이 올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뭔가 푸닥거리를 한번 해야 되는 건지. 아모레퍼시픽 또 횡령 관련한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LG전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쪽을 보게 되면 LNF, HLB, KH바텍, 솔브레인, 파인테크닉스, 펄어비스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SM, JYP엔터, 테스나, 주성 엔지니어링, 오스템 임플란트 정도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일단 아직은 시장 크게 기대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만 더 떨어지면서 시장 하락에 대한 공포 그 부분은 조금씩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는 정도의 구간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악재만이 거의 이 시장을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호재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면서 시장 흐름을 좀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좀 높겠다. 이런 정도로 오전 말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